어제 실시된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로 압승을 거두며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어제 저녁 아이오와 코커스 개표 결과가 나온 이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명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이 현지 시간 16일 안보 위기를 핵심 주제로 삼아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전국에 전례 없는 북극 한파가 덮치면서 현재까지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을 덮친 북극 한파와 폭설의 영향으로 연방정부 임시예산 1차 시한 만료를 사흘 앞둔 하원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임시예산안 등 계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프, 한국에서는 성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에미상 8관왕을 차지하면서 미국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70세인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이 플로리다에서 자동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에 갇힌 10대 소녀를 구조했다고 AP통신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1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뉴욕주 해변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가 또 다른 여성 한 명을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는 자동차 공장의 노조 결성을 놓고 지금 주 정부와 노조 측 간의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식,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창성 내과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제 실시된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로 압승을 거두며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개표가 99% 진행된 오늘 오전 1시 52분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0%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1.2%의 지지율로 또 19.1%를 얻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가까스로 따돌리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7.7%,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0.2%의 득표에 그쳤습니다. 득표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의원 20명을 확보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8명, 헤일리 전 대사는 7명의 대의원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확정한 뒤 지금은 이 나라의 모두가 단결할 때라며 우리는 단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단결해서 세상을 바로잡고 문제를 바로잡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죽음과 파괴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투표가 시작된 지 불과 31분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전했습니다. CNN 역시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개표 초반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번 압승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냥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첫 프라이머리가 예정된 뉴햄프셔주는 보수층이 두터운 아이오와와 달리 중도층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오는 23일 열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는 전체 대선 구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풍향계로 평가됩니다. 또한 헤일리는 뉴햄프셔에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어서 뉴햄프셔의 선거 결과가 공화당 대선 경선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어제 저녁 아이오와 코커스 개표 결과가 나온 이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늦게 X에 올린 글에서 이 모든 선거 운동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오늘 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백악관에는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크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오늘 밤 나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도널드 J. 트럼프를 지지하며 그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라마스와미의 트윗에 단 댓글에서 이것이 그 길이다라며 나는 당신이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우리에게는 구해야 할 나라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6위에 머물렀던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도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하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허친슨은 성명에서 어젯밤 아이오와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와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경쟁한 다른 후보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오늘 나는 대통령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차를 몰고 아칸소로 돌아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인류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이 현지 시간 16일 안보 위기를 핵심 주제로 삼아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 2년이 돼가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종식할 방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서방의 든든한 지원 약속을 받은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맹들은 우크라이나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막 흑해에서 우위를 확보했듯이 제공권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2만 5천 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된 홍해의 상황도 이날 핵심 의제가 됐습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이날 가자지구 전쟁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불안한 세계의 안보 토론 세션에서 러시아의 군사 역량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북한산 탄도미사일과 이란산 드론 사용을 거론했습니다. 어제 전국에 전례 없는 북극 한파가 덮치면서 현재까지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제트 기류를 타고 미국으로 내려온 거대한 북극 한파가 전국을 광범위하게 덮쳐 각지의 기온이 예년보다 20에서 40도 급락했습니다. 강풍과 얼음, 눈으로 인해 8만 명 이상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고 오리건주에서는 저체온증으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총 4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산지 적설량이 122cm에 달한 서부 유타주에서는 설상차 운전자가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했고 와이오밍주에서는 스키 선수가 눈사태에 깔려 숨졌습니다. 동부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는 노숙자 3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약 1억 5천만 명이 한파경보 및 주의보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대비해 주민들에게 대형 가전제품과 조명 전원을 끄는 등 에너지 절약을 주문했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주에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을 수십 시간 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알라바마주와 켄터키주, 미시시피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항공편 정보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동부 시간으로 어젯밤 8시 기준으로 미국 내 항공편 8,500편 이상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미국을 덮친 북극 한파와 폭설에 연방의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방정부의 임시예산 1차 시한 만료를 사흘 앞둔 하원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예산안 등 계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기념일 연휴에 이어진 폭설과 한파에 전국적으로 수천 편의 항공편이 결항하고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이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톰 에머 원내 수석 부대표 의원실은 성명을 통해 악천후로 하원 본회의가 어렵다고 의원들에게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악시오스는 하원 의사 일정의 지체로 연방정부 임시 예산 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며 오늘을 넘겨도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출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만기가 도래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을 각각 오는 3월 1일과 9일까지 2단계로 다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의회가 제때 임시 예산 처리에 이르지 못하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식,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창성 내과가 함께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최 외무상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영 로시아1 방송의 파벨 자루빈 기자는 텔레그램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온 최 외무상과 10초 이상 악수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루빈 기자는 푸틴 대통령이 환한 웃음으로 최 외무상과 대화하는 모습을 추가로 올리며 소리는 없지만 표정이 많은 것을 말한다고 적었습니다.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함께 이날 낮에 열린 북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북러 외무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푸틴 대통령이 올해 북한을 방문한다면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에 방북이 됩니다. 한국계 감독과 배우들이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8관왕을 차지하자 미국 언론도 에미상 시상식을 압도했다며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어제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미니시리즈 TV 영화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작가상, 나무 여우주연상, 캐스팅상, 편집상, 의상상 등 8개 상을 휩쓸었습니다. 스티븐 연은 드라마 속 캐릭터 데니를 언급하며 낙인 찍기와 수치심은 외로운 곳이지만 연민과 은혜는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데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성진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이 드라마 속에서 자살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와 여기 있는 사람들 일부가 수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했다며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성난 사람들은 지난 7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같은 부분 작품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3관왕을 또 14일 크리틱스 초이스상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4관왕을 휩쓴 바 있습니다. 올해 70세인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이 플로리다에서 자동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에 갇힌 10대 소녀를 구조했다고 AP통신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호건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당시 힘들었던 부분은 뒤집힌 차에서 그녀를 빼내려면 에어백에 구멍을 뚫어야 했는데 칼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다행히 볼펜이 유용하게 쓰였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플로리다 템파 경찰서는 AP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인 소녀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템파베이 지역에 살고 있는 호건은 70세의 나이에도 전성기와 비슷한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며 자기 모습을 찍은 동영상 등을 소셜미디어에 종종 올리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미제로 남았던 뉴욕주 해변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가 또 다른 여성 한 명을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 검찰은 2007년 실종됐던 당시 25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길고 해변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렉스 휴어먼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휴어먼은 2010년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앞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희생 여성 4명은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길고 해변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벨트나 테이프로 묶인 방식이 비슷한 채로 묻혀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대에서 나온 시신은 더 늘었고 동일범 소행으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만 10구로 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남은 시신 6구가 휴어먼과 관련됐는지를 두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나고 자란 휴어먼은 길고 해변 인근에 살았으며 뉴욕 맨하탄에서 건축 컨설턴트로 일해왔습니다. 수사당국은 희생자들이 실종되기 전 휴어먼의 주택과 맨하탄 사무실 인근이 발신지인 선불폰과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휴어먼의 인터넷 검색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살인 혐의 확증을 찾기 위해 휴어먼을 감시하던 중 지난해 1월 휴어먼이 사무실에서 먹다 버린 피자 조각을 수거해 그의 DNA 표본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머리카락 DNA가 희생자 시신에서 검출된 남성 머리카락 DNA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휴어먼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DNA 검출에도 불구하고 휴어먼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휴어먼의 변호인은 시신에서 검출된 DNA가 많이 손상돼 휴어먼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자동차 업계가 미국 동남부 지역 쪽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남부 지역에 있는 상당주들이 일할 권리주, right to work state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노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일부러 북동부 쪽에 있던 자동차 산업 기지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노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원래 노조의 시작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정말 아름다웠죠. 근로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회사의 이익 창출과 연결된다라는 굳건한 믿음에서 노조가 출발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정착시켰던 포드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무엇인가 똑같은 혜택들을 받다 보면 인간들은 변질되나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노조는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상당히 큰 암덩어리처럼 느껴지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노조를 암덩어리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기업 운영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영주들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엘라바마주의 주지사이죠. Kay Ivey 주지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엘라바마주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흔들리게 생겼다. 왜? 터스칼로사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노조 결성하겠다라는 직원들의 서명이 30%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근로자들의 30%가 노조 결성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다. 이로써 공개적으로 노조 결성에 대해서 담론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메르세데스 벤츠만 노조가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로부터 전미 자동차 노조 UAW는요. 예전부터 어떻게 해서든 전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 업계에 지금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고 어떻게 해서든 기회만 잡으려고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 동남부 지역에 진출해 있는 모든 자동차 업계들이 지금 비상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엘라바마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주지사가 했던 이야기가 대충 이렇습니다. UAW가 약 5만 명의 엘라바마 주민에게 엘라바마 방식으로 지속적인 기회와 성공을 원하느냐 아니면 타주의 특수이익단체가 엘라바마의 사업 방식을 지시하는 것을 원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분수령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는 그 선택은 분명하다. 클리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당연히 내 선택은 반노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산업군을 유치해 올 수 있었고 자동차 공장들이 엘라바마주에 속속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뭐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벤츠의 혼다, 도요타, 마쓰다까지 공장이 지금 여러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5대 자동차 제조주다라고 이야기하는 5손가락으로 꼽는 주 중에 하나로 엘라바마가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결성은 이제 독이다 이거죠. 암덩어리처럼 다른 데도 막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산업군 전체가 다 몰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조 측의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노조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 업계만 유독 줄어들었다. 임금이. 지금 이제 뒤에 보시는 도표가 그렇습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 상승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 임금 상승률이 9%가 있었고 그리고 자동차 업계, 제조업계죠. 제조업계의 임금 상승률이 12%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그런데 유독 자동차 제조업계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자동차 업계만 임금이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숫자를 좀 자세히 보면은요, 이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숫자들인데,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요, 지금 이제 숫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만 해도 자동차 제조업계 인건비 수준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10%, 11% 줄어든 거니까 적게 줄어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사이에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에 공장들이 여러 개가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공장들이라는 거는 자동차 공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들,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의 인건비도 여기에 평균으로 가미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납품업체들은 전통적으로 그냥 본 회사,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자동차 브랜드 본 조립 회사 공장보다는 훨씬 적은 임금을 수요했던 것이 예전부터 그래왔던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장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공급업체들은 주변에 수백 개가 생기게 되거든요. 하나의 조립 공장을 위해서. 근데 이 수백 개의 조립업체들이 전부 다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소비자들이 제값의 자동차를 살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가의 자동차밖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품까지 다 비싸지면. 결국은 납품업체들의 인건비는 낮은 상황인데 이 납품업체들이 자동차 회사 6개가 생겼다 그러면 납품업체들은 이미 수천 개가 생겨져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적어도 1000개 이상이 생겨야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납품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수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평균 임금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빠지게 된 겁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인 것이죠. 그리고
11%가 평균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제조업체라든가 다른 전체 임금, 평균 임금에 비해서 자동차 업계의 평균 임금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아주 단순하게 11% 줄어들었다라고 요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만약에 충분하게 먹고 살 만한 그런 월급을 준다고 하면 노조 안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조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또 하나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업계는 돈을 많이 벌었다. 자동차 회사는 수익을 200%, 300% 올렸다. 포드가 그랬다 이거죠. 근데 왜 직원들 임금은 이렇게 줄어들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돈을 벌 때마다 직원들 임금은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은 올라갔습니다. 다만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일일이 다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 평균적으로 좀 줄어든 거로 보인다라는 것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공장이 돈을 벌었으니까 포드가 돈을 벌었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돈을 번 것이 주주들한테만 갈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이 직원들한테도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이제 노조 측의 주장인 것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수익률이 있고 돈을 벌었다 해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투자자의 입장과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단면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이것으로 대변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립니다. 근로자들이 월급을 적게 받을수록 경영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라는 것은 순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도 저희가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래서 사실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잘못된 주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겉은 그럴듯하게 번드러하게 이야기하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회사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근로자도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한 상황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엘라바마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조 결성의 사안은 이제 시작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요.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 곧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것이 엘라바마주만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고요. 결국은 주변에 있는 다른 주, 테네시, 미시시피, 거기에다 조지아주, 그 위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이 자동차 생산 지역이 지금 넓게 퍼져 있고 이 회사들이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동차 업계의 노조가 결성이 되는 것이 전체 미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뉴스앤포스트의 홍성구 대표와 그리고 최은주 사장께서 이렇게 이전을 하셔갖고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고 또 아주 잘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새해 청룡해 청년같이 날개를 달아서 일치월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이전한 사옥을 보고서 다시 한번 홍 회장님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적으로 오랜 시간을 알면서도 아틀란타에 출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업적도 많이 남겨놓으셨고 한인 사이에 그 미디어 쪽에서는 건 1인자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옥에 오셨으니까 미주에서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전 세계에서 뉴스앤포스트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저 역시 민주평통 회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더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새로운 도전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뉴스앤포스트 해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앤포스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도 뉴스앤포스트가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미주 전체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뉴스앤포스트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욱 크게 발전하는 그런 언론 매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스튜디오 처음 들어봤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지혜롭게 잘 꾸려나가는 모습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뉴스앤포스트를 통해서 이 아틀란타 지역의 모든 분들, 아니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귀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구독자들이 생길 수 있기를 마음 간절히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앤포스트 앞으로 발전과 도약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원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음악회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정론 집필 최전방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로서 우리 한인사에 큰 역할 부탁드리고 2024년 청룡의 해에 다 대박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홍성군 대표 화이팅! I love you! 아틀란타에서 카로프랙틱을 하고 있는 유영량입니다.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 시대와 세대를 가름하는 유익한 방송이 되었으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회사로 거듭나며 더욱더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틀란타를 대변하는 언론사로서의 제 기능이 완벽하게 이루어 교표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앤포스트의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뉴스앤포스트 새로 이전하셔서 정말 깊이 축하드리고요. 또 새 2024년 되면서 또 모든 일에서 축복에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미션 앞에 모든 힘을 합쳐서 우리 또 홍성구 사장님 또 우리 사모님 같이 충만한 은혜가 같이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전을 해서 더 새로운 이 자리를 만들어서 또한 멋진 방송과 정확한 뉴스와 여러 상식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니까 더욱더 기대가 많고 더욱더 응원하겠습니다. 늘 새로운 것으로 추구하시는 뉴스앤포스트 모든 임직원들 그리고 대표님 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역시 누리는 저희들도 항상 같이 참여함으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뉴스앤포스트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남예린입니다. 2024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뉴스앤포스트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고 또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지난 토요일 뉴스앤포스트 새 사무실 이전에 직접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신 영상에 나온 분들이 전부가 다 아니고요. 더 많으신 분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사말을 받은 분은 그중에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고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뉴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희의 힘만으로 저희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고 또 14년 차 됐는데요. 뉴스앤포스트가 지금까지 정말 맨 땅에 헤딩하기로 시작해서 지금의 상황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뉴스가 알려지고 난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받고 있는 점 저희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옳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16일 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